삼성전자 6월 12일 주가 전망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하락 출발 후 잠시 반등에 성공하였으나 이후 지속 하락으로 흘러내리며 장중 2.15%까지 하락 후 2196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9거래일 연속 이어지던 상승을 마감하였으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 만기 연장의 부담을 느낀 기관과 외국인이 현물을 팔아치운 영향이었습니다. 이날 기관은 1조 1803억원 가량의 주식을 순매도하였으며 외국인도 1201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1조 2663억원 가량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여기서 한국시간 오늘 새벽에 열린 미국 FOMC 회의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미국 FOMC 회의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022년 말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준은 현지 시간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0.2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제로금리 정책 기조를 22년 말까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준은 FOMC 성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 엄청난 인간적, 경제적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다며 지속적인 공공보건 위기가 경제활동과 고용, 물가를 단기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중기적인 경제 전망에도 상당한 리스크를 부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도전적인 시기에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범위의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최근 상황을 극복하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셧다운이 해소되고 실물 경제가 정상화할 때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고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에서 오는 2022년까지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연준은 또 올해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6.5%를 기록한 이후 내년에 5%로 플러스 성장세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매우 불확실하다며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 회복 속도는 대부분 코로나19 억제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며 완전한 경제 회복은 사람들이 광범위한 활동에 다시 나서기에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FOMC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미국 중앙은행 FED가 2022년 말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연준은 또 올해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6.5%를 기록한 이후 내년에 5%로 플러스 성장세로 반등할 것이란 희망찬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양적 완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일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고평가 논란에 대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고평가 논란에 대한 기사입니다. 최근 기업 실적 전망은 부진한데 주가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내 시장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신흥국 시장에서도 줄곧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IT와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등 한국 시장 주도 섹터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향후 한국의 신흥국 대비 이익 성장률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실적 전망은 부진한데 주가가 먼저 오른 탓이다. 미국 주식시장은 12개월 예상 주가 수익률이 22.5배로
IT 버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은 12.6배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였던 12배를 넘어서고 있다.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통상적으로 경기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실적 전망과 주가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이고, 지금은 사회적 통제까지 더해진 점을 감안하면 그 괴리가 더욱 클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지형 변화 때문이다. 예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언택트, 바이오, 2차전지 등 고포 종목의 등장은 주식시장의 절대 밸류에이션 레벨을 높게 만들고 있다. 과거 퍼 12배가 국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상단이었다면 지금은 그 기준을 보다 높게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의 표는 한국의 주요 섹터 비중 추이와 신흥국의 주요 섹터 비중 추이 표입니다. 주도 섹터의 영향력을 봐도 그렇다. 국내 주식시장 내 IT,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섹터의 비중은 52%인 반면 신흥국은 25% 수준이다. 우리 시장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신흥국은 여전히 금융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다. 코스피는 6월에만 8.2% 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 수익률이다. 연초 이후 마이너스 5% 미만의 낙폭을 기록 중인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독일 등으로 그 숫자가 많지 않고, 글로벌 주요국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대부분 마이너스 두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3월 말 이후의 상승률로 봐도 한국 증시는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 마이너스 4%에 가까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써니스탁에서는 지난 수요일장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 예상해 드렸는데, 예상외로 강하게 버티면서 54,000원대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오늘 시가부터 하락으로 출발하며 써니스탁의 저점 제시 가격대인 53,200원까지 거의 정확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내일은 시가 54,500원, 고가 55,200원, 저가 54,100원, 종가 54,900원으로 소폭 반등으로 시작해서 일봉 5선을 살짝 돌파하는 55,200원까지 상승하는 장을 가정해 봤습니다. 이와 같이 삼성전자는 53,200원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주봉상으로 예상해 봤을 때도 삼성전자는 이와 같이 아래 꼬리를 달고 상승하는 모습으로 다음 주 재차 상승을 노릴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지속 홀딩도 좋은 전략입니다. 내일은 주간장 마감 후 삼성전자의 조정이 마무리되었는지 재차 6만원 도전에 나설지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